이참에 민경이한테 눈도장도 찍고 잘 지내보고 싶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딸 결혼식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혼주석에 나를 밀어내고 앉겠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신이나 그년이나 제정신이 아니야. 야, 따지고 보면 민경이 내 돈으로 큰 거 아니야? 어?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늘 내가 양보하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라는 걸 좀 해봐.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내가 키웠어. 당신 돈으로만 큰 게 아니라고. 도대체 누구랑 바람을 피우길래 이렇게 변한 거니? 35년 동안 당신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알았어. 당신이 결혼식에 와. 내가 애인한테 잘 달래볼 테니까. 대신 민경이 결혼식 끝나면 곧장 이혼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하지 말자고 애원해도 할 거니까. 당신 같은 놈이랑은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고. 오호, 이제야 좀 낫네. 그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짜증났었거든.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해. 그럼 난 이만 갈게. 남편은 제 속을 실컷 뒤집고 휘파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딸 민경이의 결혼식 날, 아침에 분주하게 집을 나섰답니다. 딸이 예약해준 샵에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예쁘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가 가장 먼저 신부 대기실에 있는 민경이를 보았죠. 어머 세상에, 내 딸 좀 봐. 엄마, 나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 엄마. 그리고 날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메이크업은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 아무리 멈추려고 노력해봐도 나사 풀린 수도꼭지처럼 콸콸 흘렀습니다. 엄마 그만 울어. 엄마 때문에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 우리 둘 다 화장 바른 거 잊었어? 맞다. 엄마 화장 지워지면 못난이인데 큰일이네. 민경이 너는 화장이 지워져도 충분히 아름다워. 이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민경아,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꼭 행복해야 해. 아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넌 너의 가정만 바라봐야 한다. 엄마,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야.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야. 우리보다 너 민경이가 중요하다고 일러주는 거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너와 남편의 행복만 기억해. 저는 곧 있을 남편과 이혼할 것을 수수께끼처럼 넌지시 말했답니다. 딸아이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예식장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사돈 식구들에게 괜히 부끄럽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돈 어른이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안사돈, 사돈 어른은 아직 안 오셨나요? 아우 네 아직이요. 제 남편이 멋을 잔뜩 내고 있어서 조금 늦나봐요. 죄송합니다. 죄송이라뇨? 저는 그냥 하객들 오기 전에 담배나 한 대 같이 피울 생각으로 여쭙는 겁니다.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오시라고 하세요. 사돈 어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제 딸 결혼식을 망칠까봐 염려되어 손에 땀을 쥐고 남편의 모습을 찾으려고 입구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손으로 가슴을 잡게 되었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점점 두 년놈이 제가 서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는데 어느새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앞에 떡하니 서서 빙그레 웃더군요. 당신 화장도 곱게 하고 한복도 예쁜 거로 맞췄네, 응? 호박에 줄을 그으니까 대충 수박 비스무리하다. 저는 사돈 식구들이 들을까봐 복화술 하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여자를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야? 내 애인이 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나랑 곧 결혼하는데 내 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 내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지.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바람 피우는 걸 광고라도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내가 말을 들어야 하나? 어? 우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할 거야. 내 하객들이 오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소개할 거고. 어때? 말만 들어도 속이 싫으지? 더러운 걸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가. 당신 단단히 미쳤구나. 민경이 엄마는 나야. 여기 상간녀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자 상간녀가 입을 열더군요. 이 아줌마 고집 있으시네. 이봐요. 우리 오빠가 당신처럼 늙고 못생긴 여자를 하객들한테 아내라고 소개하면 좋겠어요? 오빠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고요. 주둥이 다물어. 멀쩡한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 어디서 입을 놀리는 거야. 네가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든 동거를 하든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내 딸 결혼식에는 너 같은 쓰레기가 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안사돈과 사이가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세 사람 앞에 다가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사돈어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오셨군요. 네 사돈. 오늘 멋지십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네요. 맞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쪽은 누구시죠? 상간녀는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바닥으로 숙였습니다. 사돈, 이쪽이 제 진짜 아내입니다. 네? 놀라실만도 하죠. 사실 전처와는 이미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별거 중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서 놀라셨겠지만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 마당에 애써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개 들고 인사드려. 우리 사돈어른이셔. 사돈어른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쉽게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자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어? 고개 좀 들고 인사드리라니까. 알겠어.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상간녀가 고개를 들자 사돈어른이 눈을 크게 뜨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야, 이년아. 그러자 깜짝 놀란 상간녀가 바닥에 쓰러져 몸을 부르르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사돈. 제 애인한테 왜 욕을 하는 겁니까? 너무 놀라서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사돈 어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욕을 이어서 했답니다. 이 나쁜 년, 이거 잘 만났네, 어? 내 친구 만석이 인생을 망친 버러지 같은 년. 그때도 지금처럼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살림까지 차렸었지. 네 년이 쾌락에 미쳐있을 때 내 친구 만석이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어. 이 악마 같은 년아. 그제야 사돈어른이 왜 상간녀에게 욕설을 뱉었는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발작을 멈춘 상간녀는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당차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그게 언제적 일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 거랑 만석이 그놈이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책임으로 돌려요? 역시나 더러운 쓰레기는 하는 말도 쓰레기 같았습니다. 흥분한 사돈어른은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때릴 기세였는데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상간녀는 계속해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이제 사돈이 될 테니까 예의를 차리세요.
그리고 방금 욕하고 막대한 거 사과하세요. 상간녀의 말이 튀어나오자 사돈어른 뒤에 있던 안사돈이 튀어나오며 상간녀의 뺨을 갈겼습니다. 마치 대포를 발사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상간녀는 바닥에 철푸덕 쓰러졌고 안사돈은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상간녀를 응징했습니다. 네 년이 만석씨를 죽게 한 그 년이었다고? 이 나쁜 년. 그리고 감히 안사돈이 버젓이 있는데 첩년 따위가 우리 애들 결혼식에 찾아와? 너 같은 년은 머리 빡빡 밀어서 절간으로 보내버려야 돼. 안사돈이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자 상간녀는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안사돈을 밀어내려고 했고 이를 본 사돈어른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게다가 하객으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수라판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안사돈이 계속해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엉겨붙은 사돈 내외와 불륜 커플의 흥분이 짙어지자 싸움은 더 심하게 커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 같은 쓰레기를 만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이에 남편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 말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렸네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딸아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민경이가 드레스를 휘날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안에서 다 들었는지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비키세요. 민경이의 한마디에 홍해 갈라지듯 구격꾼들이 물러났고 사돈어른과 안사돈도 행동을 멈추고 물러났답니다. 그러자 딸아이의 손에 들린 부케로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민경아 잠깐만. 흥분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지만 민경이는 부케가 망가지도록 계속 남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니 모두 아빠랑 이 여자 때문이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 년놈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로 딸의 공격을 막고만 있었습니다. 부케가 완전히 망가져서 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공격을 멈추었죠. 둘 다 꺼져버려. 내 결혼식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불륜 커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꺼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더러운 꼴을 당하고 꽁진하게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미안하다 민경아. 네 결혼식에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해. 오늘을 무사히 넘기면 네 아빠랑 이혼하려고 했어. 아빠라는 단어 쓰지 마. 이제 나한테 아빠 따위는 없어. 민경아, 그런데 너 드레스가 다 망가진 것 같아. 곧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괜찮겠어? 지금 그게 문제야? 나한테는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 얼른 마음 추스르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라. 안타깝지만 혼자 신부 입장을 해야겠네.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 그럼 이따가 봐. 들어가 볼게.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해지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답니다. 이윽고 사위의 입장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해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민경이와 사위는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고 이혼했답니다. 상간녀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더해서 전원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속초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창문을 열면 진짜 장관이랍니다. 그곳에서 4개월간 혼자 지냈는데 심심할 틈이 없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가만히 바다 구경만 해도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거의 다 지워가고 있었는데 이를 방해하고 싶었는지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온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여보, 내가 미안해. 화 많이 났지? 얼씨구 지랄을 한다. 왜? 애인한테 차이기라도 했니?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년이 내 재산을 쏙 빼먹고 튀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내 돈 가지고 날랐어. 어이구 아주 쌤통이다 이 자식아. 여보, 나도 당한 거야. 당신처럼 피해자라고. 그리고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어휴 이런 얼간이랑 35년을 살았다니. 아이고 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지라고. 그렇게 다그쳤더니 전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그런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어. 은퇴한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해서 바람까지 피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뭐? 내 잘못이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했다고 막장 인생을 사니? 난 당신 밑바닥을 다 봤으니 더는 역겨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그만 돌아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좀 봐줘. 35년 동안 희생했잖아. 그 말에 저는 화가 솟구쳐 그이의 깃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리 할래? 밖에서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아니? 집에서 내조하고 딸 키우고 한 건 장난인 줄 알아? 나야말로 35년 만에 너란 놈에게서 해방 좀 시켜주라. 제발 내 눈에 나타나지 좀 마. 악을 쓰며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전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헐레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원한을 이렇게 푸는 것으로 끝이 나나 했는데 얼마 뒤 사돈 어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속초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돈 어른 반가워요. 여긴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네, 다음 달에 제 처랑 같이 들르겠습니다. 사돈,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소식이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애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소식은 결혼식 때 본 그 상간녀 있잖아요. 그저께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숨졌다네요. 이젠 남의 집 가정을 깨는 짓은 못하게 되었죠. 아,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몹쓸 짓 한 년의 최후를 전해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네, 사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의 소식도 친척들에게 흘러들었는데 가진 재산을 상간녀에게 모두 털리고 원룸촌으로 들어가 둥지를 틀었다네요.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쉽게 얻지 못해서 폐지를 주우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의 친척들이 저더러 좀 도와주라고 연락을 해댔는데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졌으니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신경을 꺼버렸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아주 살맛이 났답니다. 딸아이가 허니문 베이비로 가지게 되어서 얼마 전 손녀딸을 보게 되었거든요. 딸 가족이 매주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놀다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더할 나위 없고 여한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가장 센 사건을 쭉 써봤는데 제가 봐도 많이 놀랍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웃으며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